아랑드롱이랑 제임스 딘 섞어놓은 교수님 너무 잘생기시고 좋은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아랑드롱? 아, 우리 귀신 선생님이세요? 아, 화가세요? 어쩐지 스레바에 큐빅이 한 100개 박히셨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파라오의 부인들만 신는 건데 너무 그거 있으시다 갑니다, 우리 선생님. 네, 이건 주제에 맞는 일상거리를 어떻게 늘 준비하시나요? 네, 이거는 업계의 비밀이라서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열어놓고 계속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갑자기 막 독특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일상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카메라 수업할 때 처음에 이런 거 자꾸 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뭘 이렇게 보라고 좀 해요. 네. 네. 아니, 굳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앵글에 놓고 보는, 일상을 보는 법을 이제 카메라 수업할 때 조금 받았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포프리쇼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포프리쇼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한 달에 2번 완벽하게 다른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돼서 일상을 자꾸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도 막 환청이 지금도 들려요. 제가 일상을 하는데 겹쳐 김 교수님 겹쳐 나 그 얘기 3번 들었어요. 그 귀신 소리가 자꾸 들리거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제 일상을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도해보려고도 조금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삶을 하고 싶은 걸 하고, 아니다. 재미있는 삶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삶이라고 네, 이분은 일단 글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재미고 나발이고 지금 네, 8204님! 재미고 나발이고 글을 띄어쓰기를 공부하라고요, 지금. 선생님 문자인데 제가 재미가 없는데 지금. 재미있는 삶은 하고 싶은 걸 하는 삶이라 하셨는데 하고 싶은 걸 하려고 유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제 수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유학을 보내려 하는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겁이 많아서요. 8204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오늘 일단 제가 보기에 이런 글 쓰는 분은 유학 가긴 힘들거든요. 유학이고 나발이고 지금 수능이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장르 공부하시고 싶어 하세요, 선생님은? 영화예요. 영화. 영화. 대학에서 전공은 뭐 하셨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글이 이 모양이죠? 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1학년이에요. 근데 엄마가 영화 그걸로 유학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엄마를 저에게 소개해달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보다는. 근데 엄마가 이런 거를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엄마가 엄마 오늘 누구랑 왔어요? 엄마? 엄마 그럼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엄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이렇게 유학 보내려고 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뭐 딸이 위험해 보일 것도. 근데 어떻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나이 먹어서 뭔가를 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리고 지금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근데 더 나이 먹어서 하면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참. 저희 엄마가 저러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마는 맨날 저보고 그냥 너는 공부 못하니까 기술 배우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다시 따니까요. 우리 친구는 엄마가 얘기해서 가고 싶어요? 본인이 가려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어떤 게 미안해요? 돈 경제적으로도 좀 미안하고 또 보고 싶어서 잘 못 갈 것도 같고 걱정돼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까 봐? 네. 그래요. 그럼 뭐 다른 걱정은 없어요? 그 2개만 빼고는?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하기로는 가요.
예. 엄마 건강하시니까 뭐 장기도 팔 수 있고. 엄마 목소리 들었는데 엄마가 폐가 여러 개예요, 지금. 심장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먹으면 돼요. 돈은 내가 나중에 정말 잘 돼서 내가 엄마 보험 든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엄마 갚아줄게. 그리고 보고 싶다는 건 물론 젊은 날을 같이 하는 것도 보고 싶음이지만 그리움도 보고 싶음이에요. 저희 교수님께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갈 때가 3G에서 LTE로 바뀔 때였어요.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제 4G, LTE가 되는데요. 3G보다 속도가 몇 배, 몇십 배 빠르대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이제 그리움은 사라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면 그리움이 사라지는 게 있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리움이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움도 보고 싶음보다 더 강력한 보고 싶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움은 영화의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하시고 감독이 되고 싶어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기획자요. 기획자가 돼서 저를 써줘요. 복잡할 거 없어. 복잡할 거 없다고. 에? 저 지금 영화 배우 하는 거 알죠? 아니요? 몰라요? 네. 영화 기술자들 꼭 봐요. 저 봤어요. 거기에 앞에 나와서 거꾸로 달려서 맞아 죽는 사람이 저예요. 에? 차 뒤에 받으면 씨발 새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저라고요. 써줘요, 저. 네. 진짜 잘 돼서 정말 걱정하지 말아요. 그 문제면 가세요. 네, 그 문제면 진짜 가세요. 아랑드롱이랑 제임스 딘 섞어놓은 교수님 너무 잘생기시고 좋은 말씀 가슴에 와닿습니다. 많이 깨닫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이분 누구세요? 아랑드롱? 우리 귀신 선생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랑드롱이랑 제임스 딘이랑 섞어놓은 이거 정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그래요? 잘생겼어요? 화가세요? 어쩐지 스레바에 큐빅이 한 100개 박히셨거든요. 나중에 꼭 보세요. 이거 진짜 파라오의 부인들만 신는 건데 너무 그거 있으시다. 감각 우리 선생님. 서양화 가세요? 동양화 가세요? 서양화. 그럼 현역 화가신 거죠. 그냥 직업이. 미국에서 왔대요. 아랑드롱. 제임스 딘. 마이크 한번 주세요. 마이크 한번 주세요. 지금 그럼 미국에 사세요? 예? 네. 미국에 오래 사셨어요? 10년 살았어요. 유학을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은 프랑스에서 했고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바게트 느낌 나네요.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 맥시. 정말. 그럼 원래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림. 프랑스에서 그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 계셨고. 네, 한국에 좀. 근데 프랑스에 있는데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아니, 미국에서, 이제 프랑스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강연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그리고 싶고, 너무 뵙고 싶고 그랬어요. 너무 그러세요? 참 치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초상화도 그리세요? 예. 그러세요? 네. 저희가 뭐 거의 초상화로 도배하겠는데, 저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번 우리 그리시죠. 매번 다양한 주제로 강연해 주시는 교수님을 인터넷을 통해 자주 뵙습니다. 삶의 의미나 난해한 주제를 공감가게 풀어내시는 모습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최선일까를 늘 고민하고 발전을 위해 달려온 43세 남자입니다. 어제 4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헤어짐에 익숙할 때도 됐다 생각했는데 그게 힘듭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헤어짐의 정도가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됐던 순간이 지나면 허무해지곤 합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순간들을 덜 보내려고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143님. 네, 선생님. 4년 동안 다니시던 직장을 어제 그만두셨네요. 네, 어제 그만뒀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세요? 네, 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의 한마디씩 얘기를 들으면서 좀 눈시울이 좀 붉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계획을 갖고 계세요? 5월 달부터 다른 직장 잡아놓고
2주 쉬는 기간 동안 여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리 누울 자리를 다 보셨고. 그러면 당연하죠. 조금 더 쉬시지, 조금 너무 바로 딱 체인지 하시는 건 아니세요? 어떠세요? 예, 저도 한 달 정도 쉬려고 했는데 지금 다녔던 직장이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금 더 봐주고 그만두고. 남자가 40이 넘으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40대 중반이 되시기 시작하실 텐데. 글쎄, 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심리적으로는 계속적인 불안정한 상태라. 어떤 게 불안하실까요? 40대 중반의 뭐, 남자들이. 40대 때도 50대 때도 계속 불안할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 꿈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또 막연한 도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안식을 얻는 편이세요? 좀 아주 조그맣더라도. 저는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춤추는 내 거.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가.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전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노래하듯이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노래의 간단한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창옥이 노래의 기본이 뭐야? 노래의 기본은 감정이 아니야. 산수야, 산수. 정확한 수학. 그게 노래의 기본이야. 감정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 인생은 필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수학적인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수학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울어지는 것처럼 인간 안에 자기만의 감정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감정으로 그리려고 하거나 감정으로 노래하려고 하면 약간 좀 천박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 그게 노래든 무엇이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무엇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래방도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18번이 뭔가요, 선생님? 네, 싸이 연예인. 앞에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싸이 연예인이라는 게. 춤밖에 모릅니다. 춤을 네. 아세요? 그럼 한번 여기서 춤 하시면서 하면.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음악이요? 네.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일로 오세요. 한번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싸이 연예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그런가. 몸매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날씬하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강연도 보면은요, 어떤 형태에 맞춰서 계속 강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래 못 가요. 자기 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심의 뼈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술을 배우는 건데, 선생님은 이미 그게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몸이 묘한 느낌을 주네요. 이게 참 묘해. 여러분도 느꼈죠? 뭔가 묘해. 이 몸 자체는 참 질서가 없는 몸인데 이게 어떤 묘한 그 소울을 주네요. 이야. 전 이런 게 예술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예? 완벽하게 뭐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예? 정기적으로 꼭 무대에 서십시오,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40 중반이 들어서면서 이런 강연을 듣는다는 건 선생님의 내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도 않고 들을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만.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나중에 아주 철저한 현상 너머의 현상을 만들 거라고는 확신을 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몇 번 나오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지네요. 싸이 춤이나 춰야 되는 거죠.